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페이지 취득세 세율입니다. 세율인데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자, 여러분 6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9페이지 보면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그래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한데, 자, 먼저요, 지자체장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표준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또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참고적으로 중과세율 있죠?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어요. 중과세율은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에다가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합니다. 주요 우리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에서 작년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의 6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는데 틀렸습니다.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같은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럼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다면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겠죠? 네, 그렇게 두 번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되고, 그럼 뭘 적용해? 중과세율이에요. 높은 거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그 공유물은 지분이 있겠죠?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의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공유자들, 공유물을 취득했다. 그 취득할 때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 원인 등에 따른 이 표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표준세율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표준세율 암기 우리 했었습니다. 암기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표준세율 암기요. 자, 어떻게 썼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은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세율 체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세율 체계냐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를 했었는데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 해야죠. 그래서 세무관서에 따라 이걸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럴 때 취득세는 세율이 예전에는 그냥 2%였어요. 중과세율 대상이 아닌 한은 그냥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무조건 2%였는데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암기 방법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된 취득세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세율입니다. 지금 취득세 세율은. 자, 그러면 현재 이 세율인데 다만 제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암기는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이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외운 거에다가 무조건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따로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우냐면 그래야지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바로 이걸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만 할 때 그 등기비용에 대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등록세 세율로 우리가 외웁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었고 여자 주인공이었으면 드라마 스토리로 가는 건데 남자였었죠. 그래서 형제도 없이 일찍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고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것을 발판으로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자, 이분이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죠. 졸지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이었습니다. 서산 내려가면서 갑은 기분이 너무 좋았죠.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그다음 무엇이 될까 그러다가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이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 뭐 심었어요? 무농사 짓기를 결심했습니다.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동네 소문 짱 났죠? 자, 유식하다고. 그래서 별명 생겼는데 유식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저희 아버지는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십, 이십이요. 유십, 이십. 자, 그 다음에 유십, 이십.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산시 대표로 서울에 열린 농어민 대회에 참석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농어민 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갔는데 점심 때 칼국수 줬죠. 그래서 칼국수 맛있게 먹고 내려올 때 선물 하나 받았는데 원판, 오리지널 있죠. 원판 영삼시계, 유명한 원판 영삼시계 선물로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발음하고 원판 영삼시계인데 원판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다 이게 취득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그리고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입니다.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앞에 게 예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이고요. 자, 취득세 우리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된다고 그랬습니다.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울 때는 100분율로 외우는데 시험은 1000분율 단위로 이렇게 취득세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속으로. 자,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자,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 앞에 게 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앞에 게 외적인 거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에 세율입니다.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자, 그러면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상삼 1,000분의 3이니까 자, 0.3%죠? 근데 100분율로 하면. 근데 요거는 자, 등기병에 대한 거고, 여기도 등기병이고 2% 플러스 해야죠? 그래야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요? 2.3%. 그래서 농지를 자, 상속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삼 몇 프로? 2.3%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외에 자, 부동산을 상속을 취득했다면 상삼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몇 프로입니까? 2.8%가 됩니다. 2.8%. 그래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몇 프로? 상삼8, 2.8%입니다. 농지를 상속을 취득하면 상삼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무독립 8.15. 자,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기부받아 취득했다.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슨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정당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독립 8, 1호. 자, 우리가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했다면 무독립 8, 1호. 자, 1,000분의 15, 즉 1.5%인데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요? 3.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어느 독지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고 여러분이 증여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고요. 유식으로 소문 짱 났죠? 이거 유상승계식인데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매매, 교환 다 세율 같은 거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취득의 경우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유10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만약에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1,000분의 10은 즉 1%인데 100분율로 하면 1%인데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입니다. 3%. 농지를 그래서 시험에서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는데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농지 이외 부동산을 농지 이외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매 교환동으로 취득했다. 60, 20, 즉 1,000분의 20이니까 2%죠. 즉 100분율로 하면 즉 2%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원팔 영삼식에서 원시 취득이죠.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하면 원팔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2.8%. 자, 2.8%고. 그 다음에 요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면요.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입니다.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근데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그래서 증축이나 개수를 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축이나 개수에서 전체가 아니라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근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자,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보아서 세율 정하니까 원팔 2.8%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증축하여 면적이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원팔 2.8%입니다. 자, 이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영삼식에 받고 내려오는데요. 자,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죠. 03, 빵, 3, 03. 공유물, 합유물, 그 다음에 총유물, 공유, 합유, 총유물 이런 거 분할로 인한 취득은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03시계니까 분할로 인한 취득.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그래서 2.3%입니다. 03시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여러분들 외웁니다. 자, 스토리 처음에 복잡한 것 같지만 자,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적용하는 거 연습 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스토리를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왜 소리 안 따라요?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상삼팔, 무동이 815, U1210, 원팔, 영삼시계입니다. 이걸 딱 외우시고 취득세요.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이 높은 것은 4%가 최고 높습니다. 매매 교환 등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 유상 취득했을 때가 세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증여나 기부받았을 때 무동이 815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자,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높은 순서들도 알아둡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미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라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자, 이거 2.8%고 제일 낮은 게 이제 표준세율 중에서는 자, 상삼하고 0.3이 최고 낮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걸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거하고 같냐면 상삼하고 뭐하고 같아요? 0.3하고 같고요. 잠깐 이걸 갖고 와야 되겠네. 자, 상삼하고 0.3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을 하고 즉 상삼8하고 같은 거 무동이 8하고 같고 원8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같은 것들도 아예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제일 높은 것도 딱 이렇게 미리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가장 높은 거 골라라 뭐 등등 나오고 그랬을 때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동이 815, U1210, 원팔, 030입니다. 그러면 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 3, 8 이렇게 외웁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주겠다 그러면 상 3, 2.3. 농지 이외는 상 3, 8. 머리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취득세에서 농지는 4개 지목이에요. 전답과수원, 목장 농지까지 4개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무상승계 취득이요. 증여나 기부 등으로 무상 취득에 따르면 무독립 8, 1호, 무독립 8, 1호. 이렇게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 비영리 사업자는 누구냐 그러면 종교 제사단체라든가 학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정당 같은 등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몇 프로? 12%로 중과자입니다.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자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은 암기 그 옆에다 써놓으시면 되죠. U10, 20 암기 방법을 써놓으시면 되고요. U10, 20. 자, 유상승계 취득이 어떤 거냐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유상승계 취득. 자, 매매 써놓으세요. 아까 거기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취득세. 자, 요거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U10. 그래서 1%에다 2% 플러스해서 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유상승계 주겠다. U10,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라는 거고. 그래서 매매와 교환으로 인한 경우에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둘 다 유상승계 취득으로.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유상승계 주겠다.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농지 이외의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매매 교환은 세율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여러분들이 머리글자를 따서 뭐라고 했는가? 원팔 동그라미 합니다. 원팔 동그라미. 그래서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 2.8%입니다. 자, 그럴 때 비고란을 보니까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이요. 이걸 꼭 수업을 잘 안 듣고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근데 2.8%가 아니라 왜 여기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나요? 건축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축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그럼 여기다 증축이라고 하지 왜 그랬냐고요? 어떨 때는 제가 증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께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하여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고요? 원시축으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 원시축으로 보니까 이때 세율 적용되는 세율은 원팔 몇 프로요? 2.8%가 되는 겁니다. 2.8%. 자,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둘 다 원시축으로서 2.8%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전부 다 03시계 드립니다. 그래서 03, 빵3, 03이죠? 여러분들 03, 빵3, 03시계요.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03시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03시계 2.3%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다 세율 같습니다. 자, 같다는 거. 근데 이 비고라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세율 특례를 보고서 보는 게 좋습니다. 세율 특례를 보고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표준 세율은 물어보면 표준 세율은 2.3%인데 나중에 세율 특례가 적용돼 가지고 자, 여기 아이고 끊어져야 되는데 표준 세율에서 03시기 2.3%에서 중과 기준 세율은 2%입니다. 이걸 뺀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몇 프로 실질적으로 0.3%가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주로 표준 세율은 물어봤어요. 공유 농지를 소유진별로 분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표준 세율은 물어보면 2.3%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세율 특례에서 특례 세율에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표준 세율에서 중과균수 뺀 세율이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0.3%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용되는 세율과 표준 세율은 구별합니다. 자, 이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특히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자,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되는데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할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어떻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보시면 물론 여기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유상취득에 대해 반드시 매매 같은 유상취득이지 무상취득이나 원시취득, 주택을 증여받거나 원시취득했다, 주택을 증여받으면 무독립할이라고,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원팔, 2.8%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취득과 원시취득을 제외하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그때 그 주택은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만 낮은 세율 적용됩니다. 어떻게 낮은 세율 적용되느냐? 자, 취득가격에 따라서 1%부터 3%까지 세율 적용되는데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다. 딱 6억까지는 몇 프로? 1%. 정확히 알아도 되죠?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1%고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해서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 가지 딱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애초에 딱 거기다가 하나 7억 5천일 때, 7억 5천일 때는 취득세 적용되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 계산된 세율은 몇 프로다? 7억 5천일 때 몇 프로예요? 7억 5천일 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 세율 적용됩니다. 7억 5천일 때는 2% 세율 적용됩니다. 자, 7억 5천일 때 취득 당시 가격 7억 5천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3을 빼고 자 하면은 100분의 1을 곱하면 2%가 됩니다. 아예 요걸 기준으로 외워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6억 초과하면서 취득 가격이 주택 취득가격이 6억 초과하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 자, 7억 5천보다 크면서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 이렇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율을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에서, 그리고 9억 초과하면 3%고요. 그래서 1에서 3%까지 이 세율은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취득가격에 따라 1에서 3% 세율 적용됩니다. 예?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6억 원이야 1%. 9억 초과하면 3%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는 참고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6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10페이지로 가니까 맨 꼭대기에 동그라미 1번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힘든 건데 어떤 거냐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전미속 포함해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거라고 했어요. 이것도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요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요 먼저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4%죠 유상취득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겠죠. 주택을 신축합니다. 주택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이 규정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를 조작해 가지고 있죠. 이 취득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또 악용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 순서를 바꿔요. 실제는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했던 거였으면서 조작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을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거로 합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요. 2.8%. 그 다음에 후에 이제 이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것으로 하면 이게 자 주택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이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주택 세율을 적용했어요. 1에서 3%요. 자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 있었잖아요. 토지 먼저 취득한 것으로 하는 것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제 바꿔가지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토지 취득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몇 프로요? 일반적으로 몇 프로? 유상축이니까 4%. 이런 식으로 적용하도록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뻔하지 뭐. 바꾸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바꾸겠죠?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뭘 주의하고 손을 모으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나? 우리 반장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간절하게. 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졸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 봅니다. 610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안 분한다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 시가액은 다음에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전체 주택 취득당 시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산식 참고적으로 봅니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 시가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 지분의 취득당 시가액에다가 여기에 전체 주택의 시가순액, 그러니까 요거 취득 지분의 시가순액분의 뭐 전체 주택의 시가순액 뭐 곱해서 구하는 건데, 요 식이 좀 여기 깔려버렸네. 조금. 자, 여기 없어져 버렸네. 자, 이렇게 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안 분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 주택 범위 확대 같은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나 사용승인서, 뭐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의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건축물 부속 토지도 다 주택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중과세를 하는데, 자, 이게 작년에 우리가 신설된 규정이죠.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입니다. 시험에 작년에 세율이 안 나왔습니다. 30일에 시험 때. 이게 8월 달에 이 중과세에 관한 규정이 이게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자, 출제하는 사람도 숙지가 덜 되고, 그 다음에 또 수험생 여러분들도 숙지가 덜 될 것이라고, 덜 됐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출제가 안 됐었는데, 올해 제가 보기에는 표준세율,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표준세율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법인의 주택 등 우리가 중과세,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험용으로는 앞에 표준세율이, 저게 표준세율이 더 중요하고요. 표준세율이 요거보다는. 그래서 요거 어떻든 간에 한번,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그 표 아래에 용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표 아래에 용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과 기준세율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면 2010년도까지 있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시키면서, 자, 종전하고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세율이에요. 중과 기준세율.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이에요. 조정세율. 자, 종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어느 하나만 중과세하던 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서도 종전과 같이 세부담의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세하기 위한 조정세율로서, 자, 요거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0분의 20. 즉 100분의 1로 하면 2%입니다, 여러분. 자, 다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자, 말 용어 익히시고 그 다음에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원래 이제 법령의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추려와서 이제 지금 쭉 서술을 하고 있는 건데, 추려하는데, 자, 봅니다. 법인이 여러분 주택을 취득하면요, 조정 대상 지역 낸지 왠지 관계없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법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특이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래가지고 법인은 실거주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실거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몇 프로냐? 12%입니다. 이때 12%는 원래 어떻게 계산되냐면, 법령에는 원래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유상거래로 인한 농지 이외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세율을 표준세율로 와요. 그러니까 몇 프로요? 4%.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이 4배예요. 중과기준세율이 2%라고 그랬죠? 2%의 4배니까 몇 프로? 8%. 4%에다 8%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2%.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 중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는 보세요. 개인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은 1에서 3% 세율 정도되는데 취득가격이 6억 원이야 1%, 9억 초과하면 3% 이건데 취득가격에 따라. 근데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세 2주택은 제외하고 8% 자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상 취득에 대한 농지 이외의 자산을 유상 취득했을 때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서 여기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 2%의 2배니까 4%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8%. 그래서 자 1세대 2주택이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그럼 8% 중과세합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부터는 몇 프로로? 12%로 중과세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표준세율 중 낮은 표준세율 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8%, 1세대 4주택부터 몇 프로예요? 1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 1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요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봐요. 이 중과세를 적용할 때는 자 그래서 내가 주택의 공유지분 다른 주택의 지분 몇 프로만 있어요? 그래도 주택을 취득한 거로 봐요. 공유지분 몇 프로를 취득하더라도 또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해요. 그러더라도 뭐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강력하죠, 여러분들. 주택 부속 토지만을 취득했는데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시적 2주택 같은 것도 혹시 몰라서 한번 봐놓습니다.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자, 종전에 주택 팔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 하나 샀는데 그때 2주택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차피 사면 팔고 이사 가는 거니까 1주택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 수계산할 때는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도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어떤 사유냐? 자, 이사나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나 학업, 취업, 직장 이전 같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1주택을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그러니까 분양권 하나가 있었는데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주택이 있었는데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이럴 때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몇 년 내? 3년 내. 근데 여기 주의하셔야 종전주택도 신규주택도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몇 년 내?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지만 처분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주택을 취득하면 원래 8%잖아요. 1세대 2주택이니까 조정상 지역 같으면. 근데 다만 이런 1세기 2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요 신주택 취득할 때 요 종전주택을 3년 내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1년 내 판다는 그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그러면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둡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 3년. 근데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몇 년? 1년 내. 자, 양도세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610페이지 숫자 동그라미 2번 일식 2주택에서 기억본에서 네 번째 줄 그 숫자 3년 또 그 다음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 종전주택 그 아랫줄을 처분하는 경우 신주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6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과 디귿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을 보면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시 중과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니은번과 디귿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 시 무상취득. 자, 중과세 표를 봅니다. 이것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럼 몇 프로요? 12%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근데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그냥 자식한테
증여하고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조정상정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물론 또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았을 때는 무독립 8.15잖아요. 자, 그런데 무독립 8.15인데 무독립 8.15. 근데 이렇게 주택을 조정상정돼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12% 중과세하고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1세대 1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택자인데 그 딱 하나 있는 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했을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런 예외도 있다는 거 거기에 나와 있고요. 맨 아래 당구장 표시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동시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요 양가로 1과 2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 시 여기 취득이 동시 적용된다. 자, 그럴 때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이 적용되는 양가로 1과 2의 그 세율 12%라든가 이 8%라든가 이 세율에다가 중과견세율의 4배니까 2%의 4배니까 몇 프로 합쳐? 8%. 그러니까 최고 2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취득세 세율이. 예? 최고 20%까지 적용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참고예요. 이건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 낮아요. 잠깐만요.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 낮고 이건 참고로 보세요. 만약에 내가 조정상정 내에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게 고급 주택을 취득했다거나 그래요. 별장을 취득했다거나 그럴 때는 자, 원래 양가로 지금 위에 지금 1과 2의 세율 지금 나왔던 세율이 몇 프로냐면 이게 자, 8%도 있고 그 다음에 자, 12%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중과균세 4배. 자, 몇 프로예요? 2%의 4배니까 8%를 플러스해요. 그럼 8%를 플러스하면 최고 몇 프로예요? 16% 적용될 수 있으면 최고 몇 프로까지? 2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참고고 양가로 4번 주택수 산정 방법 한번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합니까, 여러분?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좌우지간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눈에 힘 주시고 눈 뜨고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에 계산한다. 이런 것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주택 분양권, 주택으로 가산 오피스텔은 주택 수 계산에 지금 1세대가 몇 주택 갖고 있냐? 주택 수 계산에 어떻게 한다? 가산합니다. 자,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런 것.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주택 수에 가산하는 거지 우리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 자체도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승계조합원은 그 지분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주택 수에 가산한다는 거 아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과세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612페이지 보충 내용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5번 중과세 규정되는 1세 다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 참고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실생활에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실생활에서 중요한 거니까 실생활에서는 시험에서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은 좀 낮아요. 뭐 가정 이런 것들 실생활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자세하게 이런 걸 물어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본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참고적으로 봅니다. 가정 어린이집용주택이라든가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자, 다주택, 주택 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켜 줍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내가 주택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노인 복지주택을 취득한다거나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상환에 대한 임대용 주택이라든가 근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 또 뭐 예외 그 단서가 막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단서가 막 붙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시가순액 1억 원 이하인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해서 분양하는 주택이라든가 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주위에서 잘 보세요.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 안 하니까요. 5년 내까지는 이런 것들 어떤 제외된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얘네들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고, 주택수에 제외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들이 또 쫙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봅니다. 시가 순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시가 순액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할 때 중과세 안 해요. 내가 주택 두 채가 있는데 어디 저쪽 교외 지방 저쪽에 있는 외곽에 있는 시가 순액 1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다. 그럴 때는 그 주택은 중과세하지 않고 일반세율 정합니다. 여러분들. 1에서 3%를요. 자, 그런 것들 주의하고요. 그냥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쭉 읽어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613페이지 과밀옥적 원효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뭐 국가 등록 문화주택이라든가 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과세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과밀옥적 원효안 취득 등 중과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건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쭉 나오네요. 많기도 하네. 자, 중과세 제외되는 것들 쭉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에 따라서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차등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하고,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취득지분의 가액이 있고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 했고, 눈에 익혀 두시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중 11조 1항 8호의 세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한다. 이게 뭐냐면 주택 유상거래는 취득세 세율 1에서 3% 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요거고 4% 세율 정한다는 얘기고, 잔머리 굴릴까봐. 5번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10, 즉 100분의 1로 하면 1%의 세율을 정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11조 1항 제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즉 4%를 말하는 거예요. 유상 거래로 인한 취득, 농지 외의 것을 취득했을 때 그 4%를 표준세율로 해서 해당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 즉 2배를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면 2%의 2배니까 몇 프로예요? 4%. 이거 원래 표준세율이 4%니까 합치니까 몇 프로? 8%로 합한 세율을 정해서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의 1세대 2주택도 1에서 3%입니다. 6억 원이면 몇 프로? 1%입니다.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몇 주택까지는? 2주택까지는.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실생활에서 잠깐 보세요.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8%로 중과세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1에서 3% 적용되겠어요? 네? 1에서 3%입니다. 그럼 조정상 지역에 주택이 두 개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정상 지역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이면 중과세 하지 않고, 네?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주택이 조정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면 중과세 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상 지역 내에 있느냐 외에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지 모두 둘 다 조정상 지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 이게 틀렸습니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의 1세대 2주택은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의 1세대 2주택은 취득가액 6억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는다. 자,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고르래요. 그러면 대충 우리 염두에 둔 게 있죠? 4%, 3.5%, 3%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런 순서로. 그러면 봅니다.
자,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 3, 8. 자, 주택이니까 일반적인 건물이니까 자, 농지 아니니까 2.8%입니다.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자, 비용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이론데 비용이 사업자니까 뭐예요? 무독립 8, 2.8%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기부받았다. 무독립 8, 이겁니다. 2.8.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매립간척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죠?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팔 2.8%예요. 근데 원래는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그러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가지고 원래 0.8%예요. 그러니까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깎아줘가지고 원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0.8%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으니까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몇 프로? 2.8%입니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 원팔 2.8%. 오늘 날씨가 그렇구나. 날씨가 졸기 딱 좋은 날이지. 집중력도 떨어지고 왠지 졸리고 금요일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헝그리 정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춥고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헝그리 정신을 요하는 분들이 헝그리 정신이면 불굴의 의지로 막 잠을 깨고 막 눈을 부릅뜨면서 막 헝그리 정신이 있어 내가 꼭 중개사를 따야 되겠다 막 이래야 되는데 자, 눈빛이 약해지시는 분들 힘내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가액이 6억 원인 주택이요.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자,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까지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율 6억 원이야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자, 유상승계수익이면 유십, 20인데 농지니까 자, 몇 프로입니까 이거? 농지를 매매 교환도 유상 취득하면 3%입니다. 3%. 자, 그러니까 자, 개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상 취득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를 매매를 취득했을 때 4%.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우리가 개인이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증여받았을 때 무독립할 1호 3.5%.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뭐예요? 3%입니다. 농지를 유상 취득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최고 높은 것은 어떤 겁니까? 요 3%. 이게 최고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엉뚱한 데로 가 있네. 고맙습 봐. 5번인데, 이거 진짜 또 이게 엉뚱한 데로 가 있네. 이게 요 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죠? 5번으로. 이제 또 딱딱 안 맞네. 제가 또 협조를 안 해주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긴 제대로 돼 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었고요. 613페이지 과밀옥제 권역안 취득 등 중과세율. 자, 우리가 이제 중과세율을 봅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여기 또 이어서 중과세율, 특례세율 또 중요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